법대로 하자. 예. 이재용 그 회장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은 1단계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죠, 사실은. 그때 나는 여기 와서 아마 큰 소리 쳤을지도 몰라요. 1단계에서 분명히 구속될 거라고. 근데 법원은 기각했거든요. 그게 사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도 사법이고, 예측이 안 되는 것도 우리 한국의 사법이죠. 적어도 검찰보다는 그래도 한 10배는 낫죠, 법원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 논소리 의원께서 그 도주의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증거인멸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 나가기 전에 국민한테 나 일정한 부분 잘못했다, 처벌 받겠다 했다면 그러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 출석하셔갖고 10중에서 한 7, 8가지 시인했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3가지, 14가지 다 부인했어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한 20명 이상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왜 구속됐을까요? 거의 다 부인했어요. 부인한다고 하면 무슨 뜻이가 되냐면은 옆에 있는 친척들, 옆에 있는 관계자들 다 말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부인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거고 이재용 회장하고 형평성 봐더라도 법적인 원칙 차원에서는 구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권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초와 국기와 기본을 흔든 이런 중범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인권보다는 구속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한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죠.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허 위원님이 말하시는데 저도 좀 약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요. 예. 진보적인 분들, 평소에 이제 절차와 이런 걸 중시했던 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구속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컬한데 그 반대도 완전히 성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토론 보니까 사형제 당장 사형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평소 같으면은 뭐 무조건 구속시키고 엄벌에 쳐야 된다 뭐 태극기 집회에서는 뭐 빨갱이 다 잡아 넣어라 계엄령하자 이런 분들이 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불구속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이게 역전돼 있는 상황이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양쪽에서의 압박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뇌물죄냐 강요죄냐 좀 헐거운 부분도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앞으로 법원도 그럼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가 혼자서 알아서 기업한테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정호성 비서관이 알아서 그냥 대통령의 아무 뜻과도 이제 어긋나게 뭐 국가 기밀도 주고 다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된다면은 그게 과연 납득이 가능할까? 저는 이제 구속 불구속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구속 불구속에 대한 판단은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냐로 찾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주말에 JP를 만나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순교한 것이다. 그러나 애국지사들 가슴에 부활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언니와의 연락은 못했다. 필요하면 연락이 올 테니 기다리겠다. 이런 언니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클라 일단은 JP와는 왜 만난 겁니까? 어디서? 우연히 만났죠. 아, 우연히 만났군요. 찾아가서 만난 건 아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사촌인 이 박준홍 씨와 JP가 식사를 하고 이제 어떤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만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제목만 보고서는 일부러 좀 약속을 하고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는데 JP 같은 경우는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촛불 집회 이런 데 이제 참석하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이런 데 참석하실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박근영 씨의 어떤 행보가 참 흥미롭다. 그래서 역시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는데 그 태극기 집회에 이제 박근영 씨가 이제 후반부터 약간 모습을 드러내고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앞에서 지금 예, 계시네요.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에 출판 기념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은 순교당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언니한테 연락을 하셨느냐 했더니 아니 기다리고 있다. 직접적으로 연락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근데 다른 보도를 보니까 그 남편 신동욱 씨는 뭐 경호원을 통해서 무슨 서류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서면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박근영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로 사이는 사실 안 좋잖아요. 유경재단 그 운영권 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또 가족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박근영 씨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최근에 박근영 씨의 행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뭐 측은지심인지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혹은 속으로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그 와중에도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많이 달라진 건 맞죠. 예. 저는 옛날 그 탄핵 사태 직후에 그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 행보를 했다면은 사태를 좀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대목에서 그 박지만 씨가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칼럼도 쓰고 또 누나에게 좀 제발 뭐 문자 메시지도 좀 보내드리고 했어요. 남동생이니까. 예, 물론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하셔서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은 못했지만 뭐 가족 입장에서야 뭐 지금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뭐 원수지간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피를 나는 형제가 곧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럼요. 예. 저는 박근영 씨 심정도 이해가 가고 저걸 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그 대통령 구속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탄핵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좀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서 법치에 대한 확립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법치라는 게 뭐고 또 인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OECD 선진국 중에서 구속률이 아마 제일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검찰이나 사법 불신으로 당했던 고통이라는 걸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증거인멸이라는 거 조사가 다 끝났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되겠으며, 다른 사람을 구속했으니까 대통령도 구속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런 형평성 논리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인권 문제나 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검찰의 장고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주내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김수삼 총장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향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